대표님, 네. 결혼하고 나서 예. 신부 태도가 달라져서 고민하고 있는 신랑의 댓글입니다. 대표님, 질문 있어 글 적어봅니다. 올해 3월에 결혼을 한 지인을 소개시킨 베트남 현지 마담에게 직접 맞선을 진행해서 4월에 전통혼례를 했대요. 현재는 한국에 혼인신고까지 한 상태고 비자 신청과 한국어 능력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대요. 근데 문제는 신부가 기숙사 쓸 때와 현재 태도의 차이가 너무 심해 파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의무적으로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짧게 영상통화하고 바로 끊어버린대요. 제가 전화나 메시지에도 답이 없습니다. 전혀 애정이 느껴지지 않아서 신부 입국 전 파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신부를 만났잖아요. 만나고 약혼식을 하고 두 사람이 이제 연애처럼 하다가 나중에 전통혼례를 하고 단계가 자꾸 올라갈수록 두 사람에 대한 애정은 점점 깊어져야 돼요. 사귈 거니까. 사실 처음에는 이제 서로가 왜 도리적인 어떤 그런 조심을 하면서 이런 게 많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짜 서로 좋아하는 감정, 보고 싶고, 이런 감정에 앞서다가 가끔 가다가 보면은 이제 왜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간섭이 많아지는 이런 부분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뭐 나쁜 말로 하면 집착도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제 이런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만약에 여성이 하루에 한 번씩 얼굴도 보여주다가 안 보여준다. 그건 애정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 한국 갈 때 다 됐어. 그런 사람들이 한국 오잖아요. 딱 입국하자마자 더 태도가 돌변해 버립니다. 입국해서 집에 와서 그때부터 쌀쌀맞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들의 상담을 몇 번 받았어요. 와서 말도 안 해. 집에 아무것도 안 해. 신랑이 들어와서 무슨 말 좀 하자 그러면은 방으로 가버리고, 또 신랑이 방에 가면 거실 나가버리고. 전에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그래가지고 왜 집에 동물 키우면 동물 왜 감시하는 카메라인가, 왜 동물 뭐 이렇게 하는 카메라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딱 해놓고 하니까 계속 낮에 하루 종일 베트남 사람하고 전화만 하는데 그 전화상의 내용이 다른 사람한테 그 녹음을 하고 좀 번역을 해달라 하니까 신랑 욕하는 거예요. 그냥 꼭 그까지도 안 가더라도 신랑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저는 애정이 있으면요, 점점 더 신랑에 대해서 보고 싶은 게 강해져야 되고, 저희들 신부들, 이렇게 신랑들이 말해요. 하루에 와이프가 여러 번 전화가 오고, 와이프가 전화가 더 많아야 돼. 그게 당연한 거 네. 아니에요? 근데 신랑분은 퇴근하고 연락하고, 우리가 하잖아요. 진짜 서로 좋아하는 신랑. 하루에 영상전화를 2시간, 3시간씩 한다 하잖아요. 전에 제가 신랑분 한 분이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자기 집에 오잖아요. 와이프하고 그냥 전화기 영상전화 켜놓고 저쪽에 딱 켜놓고 방에서 뭐 하든 집에서 뭐 하는 거 계속 서로 영상전화 켜놓고 이렇게 하고 앉았대요. 2시간, 3시간씩. 그게 재미있대요, 자기들은. 그리고 또 카메라 앞에 가서 또 이야기 좀 하다가. 그러니까 점점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실질적으로 딱 신랑분들은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한국 여성 만나나 내가 여성을 만나서 서로 사랑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되냐, 이거와 똑같이 안 된다 그러면은 저는 수도 바라는 거예요. 와이프가 나에 대한 마음이 떠나기 시작하는데 왜 데리고 와요? 한국 오면 잘하겠지. 그 착각받죠. 절대 안 돼요. 저희가 결혼해서 시킨 신랑분,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신랑분이 자기 와이프가 저한테 조금 자꾸 뜸해집니다 하면 반드시 그거는 조사해야 돼요. 두 사람 서로 카톡 내용 딱 검사 좀 해보고, 아니 바로 파혼해야 돼요. 근데 그때 신랑분들이 파혼을 못하고 나중에 후회를 하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은 잘했어요.
처음은 누구나 다 잘합니다. 처음에 이제 결혼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얼마 지나서 바뀌느냐에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한 달 지나서 바뀌는 사람이 있고 2달 지나서 바뀌는 사람이 있고 바뀌면 안 돼요. 점점 더 사랑이 깊어져야 되지. 자, 이분 고민은 그래서 파혼을 고민하는데 신부가 베트남에 있을 경우와 한국에 있을 경우 어떤 차이가 있어요? 다르죠. 자, 이분은 신부가 베트남에 있을 경우는 이분은 이혼을 이제 이혼 처리해야 되죠. 이혼을 하면은 바로 새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가잖아요. 결혼 못 합니다, 다시. 5년 동안. 5년 제한 걸리고. 그러면은 변호사를 사서 가능성이 좀 희박한 혼인 무효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그래도 만약에 안 되고 이혼을 했다. 그러면 다른 편법적인 방법으로 결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힘들어져요. 근데 저는 그런 경우는 무조건 90% 이상은 한국에 와서 못 산답니다. 그래서 파혼을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여성분한테 파혼 이야기를 하고 여성분을 설득을 해서 여성분도 파혼에 동의한다. 그러니까 파혼이 아니죠. 이거는 이혼이죠. 혼인신고가 됐으니까 이혼에 동의한다. 그러면은 여성분의 이혼 동의서를 받아서 변호사를 사서 하는 방법,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여성분도 동의를 반드시 해줘야 되고 영사관에 와서 여성이 동의서를 서명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성은 안 하겠다, 나 몰라라 하면 결국 혼자서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해야 되고, 응? 그러면 이제 보통 이렇게 여성이 마음이 이렇게 뜨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혼하자고 하면 여성도 오케이 바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나 이혼 안 할 거예요 하는 여성이 잘 없어요. 왜? 자기도 이미 그 남성에 대해서 마음이 떠요. 그래도 남성에 대해서 사랑이 좀 적어도 한국에 진짜 가서 살고 싶은 욕심이 있으면 노력하는 게 보여요. 근데 그것도 없고 자꾸 뜸해진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 이 남편에 대한 사랑이 없어진 거. 아니면은 다른 남자가 생겼던가 여기서. 이거예요. 그게 아니게는 신부들이 더 적극적으로 신랑한테 전화하고 보고 싶고 언제 오빠 놀러 와요, 오빠 보고 싶어요 소리가 매일매일 나와요. 응? 신랑들이 비자 신청해 놓고 막 와이프가 자꾸 오라고 하니까 곧 한국에 들어올 전에 그래도 시간 내서 또 신랑이 와서 만나러 오고 이렇게 애절한 사이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아니다. 진짜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와이프가 나한테 대하는 게 점점 소홀해졌다. 그게 잠깐이 아니고 한 달, 2달 이렇게 계속 지나도 그렇다 하면 저는 그 자리에서 파혼. 그 대신 신부한테 설득을 해서 이혼의 동의를 받아갖고 하는 거예요. 한국 와서는 무조건 복잡해지면 다시 못하게 돼버리니까 그때 그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저한테 전화 와서 사장님 방법 없습니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왜 그 당시에 안 했습니까? 그 당시에 결혼 소개한 사람한테 하니까 한국 가면 잘할 거다. 한국 가면 잘할 거라 하는 그 말 절대 믿지 마십시오. 제가 항상 방송에도 이야기하지만 한국 오면은 베트남의 실제 연애 기간보다도 조금은 더 떨어진다. 80%로. 왜? 매일 같이 살고 매일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한 집에 같이 살면은 자잘한 것도 서로 삐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더 생기잖아요. 더 노력도 많이 해야 되지만은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는 와이프가 한국 왔어도요. 대하는 게 달라요. 신랑 보고 언제 놀러 올 거예요 이런 말 매일매일 하는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판단할 때 자기 와이프가 분명히 소홀해졌다 하면 저는 거기서 스톱하라. 과감하게 생각하십시오. 항상 나중에 큰 피해 봅니다.